읽고 듣는 사람은 전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내 걸로 소유할 뿐이죠. 말하고 쓰는 사람이 내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들어서 남에게 공유하는 사람이죠. 또 같은 걸 하나 오늘 그냥 듣고 가신다 생각하시고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얘기 했더라고요. 글쓰기가 쓰기 어려운 이유를 알면 글을 쓸 수 있다. 무책임하게 그냥 5가지라고 던져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더 많으면 더 훨씬 많을 수 있고 그래서 5가지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5가지 이거예요. 첫 번째는 표현의 기쁨입니다. 저는 늘 읽고 듣고만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 직장에서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그러니까 상사의 생각을 읽고 선생님 생각을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만 살았어요. 나를 표현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남한테 나를 그냥 내놓고 살았죠. 남한테 나를 맞춰주면서 살았죠. 나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살기 시작한 게 한 5년 좀 넘었는데요. 요즘에는 내가 말하고 쓰면서 살아요. 그 말과 글은 나예요. 나를 표현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 가끔 관종이란 소리도 듣고 욕도 먹어요. 근데 그 좋더라고요. 댓글에 막 그래 너 잘났다 그런 댓글 많이 달리는데 그런 욕 안 먹고 남의 말 잘 듣고 살 때보다 나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를 표현하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고 쓰는 만큼 내 것이 축적되고 나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읽고 듣는 거로도 나는 막 내가 더 아는 것도 많아지고 뭐 해지는 것 같은데 나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성장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말해보지 않고 써보지 않고 내가 그걸 해보지 않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장했을 거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뭘 써보라고 그러면 못 쓰고 뭘 말하라고 그러면 못하면 그건 내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성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나아진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이전 메모를 보면서 알고 내 유튜브의 이전 강의를 보면서 제가 알죠. 그럴 때 너무 기쁘죠. 그리고 앞으로가 기대되죠. 더 나아질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치유의 기쁨입니다. 저는 4가지에 관해서 써요. 과거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현재에 관해서, 관계에 관해서. 과거에 관해 쓰는 것은 제 기억을 씁니다. 기억나는 거. 되게 안 좋은 기억들이에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죠. 뭐가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기억도 있고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기억도 있고 그 기억을 쓰면 저는 거기서 벗어나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기억이 뭔가 난다는 것은 뇌가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억으로 힘들다고. 그래서 그 기억을 써주면 뇌가 이제 아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기억을 안 해요. 나한테 계속 그걸 떠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날 때마다 안 좋은 기억들은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미래에 관해서 되게 그거는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도 씁니다. 근데 그것도 쓰고 나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뭔가 저는 정리가 돼요. 한번 써보세요. 자기가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내 존재 가치, 존재 의미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야. 공허한 거야. 내가 왜 살지? 그리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는 뭐 요즘에는 늘 내가 한 일에 의미를 내가 스스로 부여해줘요. 의미를 생각해봐요. 의미가 없는 일 하나도 없어요, 정말. 글을 써보면 알아요. 오늘 뭐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고 오늘 내가 뭘 실수를 하고 뭐에 실패를 하고 했어도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고 시사점이 있고 내가 깨달은 게 있고 어떤 거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 부여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이런 환경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 오는 어떤 도전이나 자극을 내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내가 이제 반응하는 거를 의미 부여로 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감사해요.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죠. 그래, 잘했어. 그 정도 하기도 힘들어. 너 오늘 잘한 거야. 그게 이제 세 번째, 누구와의 경쟁 때문에, 누구와의 비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요, 남과 비교하고 나는 이제 경쟁하지 않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냥 내 과거와 경쟁하고 비교해요. 과거보다 내가 나아지려고 해요. 그게 글쓰기를 통해서 가능해요. 이거 안 나옵니다. 예. 글을 써보면 알아요. 이전 글보다 나은 글 쓰면 돼요. 그리고 후퇴는 안 해요, 글쓰기는. 물론 진폭은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상승 곡선이에요. 예. 그때그때 뭐, 시행착오도 있고, 일진일퇴를 하죠. 그러면서, 뭐, 가끔 좌절도 하고, 일희일비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상향 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메모를 어느 분야 내가 쓰고 싶은 주제에 관해서 1000개 이상 메모를 하면 책이 한 권이에요. 강원국의 글쓰기는 2년 반 동안 1700개 메모를 해서 그냥 메모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책이 되더라고요. 그것에, 그 주제에 관해서 뭘 메모하냐? 그 주제에 관해 새롭게 뭘 알게 된 거. 그 일부는 뭐 지식 같은 거겠죠. 어디서 들은 거, 뭐 정보겠죠. 뭐 정보는 뭐 언론에도 있고, 뭐 유튜브에도 있고, 뭐 지식, 정보.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뭐 옛날 떠오른 기억. 그것에 관해서 갑자기 뭘 깨달은 거.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계속 메모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것은 메모를 하면은 첫 번째 공부를 하고 싶어져요. 메모를 더 하려고 자꾸 뭘 찾아봐요. 뭘 읽어보려고 그러고 유튜브 가서 막 강의를 듣게 되고 그럴 때 메모거리가 잘 생각을 나니까. 두 번째, 메모를 하는 사람은 말하고 싶고 글 쓰고 싶습니다. 뇌의 입장에서 이 메모를 한다는 것은 써먹으려고 메모하는 거예요. 써먹지 않을 걸 왜 메모해요? 지금 메모하시는 거 언젠가 뭘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써먹어요? 내 말하고 내 글에 써먹는 거 말고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메모는. 그러니까 메모가 많이 있으면 이거 좀 써먹고 싶어요. 어디 가서 자랑을 하건 잘난 체를 하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싶어져요.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해서 메모를 많이 해서 그거에서 많이 알고 막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술 먹다가 뭐 밥 먹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써먹고 싶어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메모를 하시면 나중에 느낄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메모를 처음에 할 때는 메모의 개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뎌요.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메모의 개수가
이 늘어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눈덩이 크기가 커져가지고 이게 구르면서 커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메모거리가 생각나고 운전하다가도 잠이 들기 전에 막 엎치락 뒤치락 할 때도 막 심지어 머리 감을 때도 막 메모거리가 생각나고 메모가 메모를 불러와요. 메모 덩어리에 와서 메모가 와서 붙어요. 메모끼리 새끼를 쳐요. 막 이자가 붙어요. 해보세요. 안 해본 것은 누구나 두려워요. 익숙한 거, 해본 거 이런 건 두렵지 않아요. 아니 앞에 그 쓸 말이 없어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많이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말이 쉽죠. 그냥 많이 써봐라. 다독, 다작, 다상량해라. 말이 쉽죠. 그럼 어떻게 많이 쓸 수 있냐? 많이 써가지고 익숙해질 수 있냐? 습관이 들어야 돼요. 이 문제 해법은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을 들려야 된다고요. 작가들은 모두 습관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글쓰기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경우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습관을 들리려면 가장 핵심은 자기만의 루틴을 갖는 거죠. 글쓰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전 지금 술 끊은 22일 됐어요. 그 전까지는 늘 글 쓸 때는 1번 청아를 한 병 마신다. 2번 카페에 간다. 3번 에스프레소를 시킨다. 4번 안경을 닦는다. 글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닦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딱 쓸 준비가 돼 있다고 자기가 알아요. 쓰고 싶어져요. 아,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노트북을 연다. 그리고 안경을 낀다. 그 다음부터 친다. 루틴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제 대통령의 글쓰기를 쓸 때도 다른 루틴이었고,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그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습관이 들리면요, 훨씬 에너지를 덜 써요. 그리고 습관이 들리면은 그 일을 잘해요. 기타리스트가 코드 생각 안 해요. 그냥 어떤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타 잘 치는 거고, 습관이 들렸다는 것은 뭐 가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처음에 밀면 안 밀려요. 모든 것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뭐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뇌는. 그러니까 버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밀려. 근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쭉 밀려요. 거기 손만 대고 있어도 차가 밀려가잖아요. 에너지를 거의 안 써요. 습관이 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얘가 거부하고 저항하는 걸 덜 하고요. 얘가 막 검열하고 편집하고 눈치 보는 일을 덜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의뢰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해요, 그냥. 꼭 루틴을 가지고 습관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 글쓰기가 낯선 거는 그걸로 극복을 하세요. 절반만 하는 거죠. 남이 갖고 있는 걸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죠. 남의 걸 뽑아먹는 거죠. 내 소유를 늘려가는 일이죠. 근데 말하기 쓰기는 내 걸 나눠주는 일이에요. 공유하는 일이에요. 남을 돕는 일이고, 내가 뭔가 기여하는 일이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푸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거 하려면 읽기 듣기는 자동으로 해야 돼요. 읽기 듣기 없이 말하기 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고 쓰는 쪽으로까지 저는 읽기 듣기가 확장돼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래야 이제 진정한 관계의 맺음인데, 그냥 읽고 듣고만 사는 것은 그냥 팔로워로 사는 거예요. 리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늘 그래왔고, 직장에 와서도 읽기 듣기만 사는 거 하고 살면 절반만 사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걸 강요해요, 조직에서. 근데 서서히 이제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잘 베끼고 잘 쫓아오고 이런 사람이 우대받던 시대에는 이제 뭐 그런 건 좀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제는 이제 말하고 쓰고, 왜 그러냐면 말하고 쓴다는 게 창의적인 거거든요. 읽고 듣는 사람은 전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내 걸로 소유할 뿐이죠. 말하고 쓰는 사람이 내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들어서 남에게 공유하는 사람이죠. 그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걸로 막 악플도 달리고 막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하고 쓰지 말고 살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 유혹에 빠지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거는 내 어떤 존재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존재 의미가 없어요. 말하고 쓰지 않고 산다는 거는.